1년 넘게 문호가 닫혀있던 취업이민 1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드디어 오픈됐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입국자 수가 6년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계 국무부 부차관보 미나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병원 검진으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주치의는 대통령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년 넘게 문호가 닫혀있던 취업이민 1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드디어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 접수 발급 일자도 평균 한 달씩 진전했습니다.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1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지난달 2019년 7월 1일에서 오픈 상태로 변경됐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작년 10월부터 적용됐다가 지난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2019년 7월 1일까지 큰 폭으로 진전한 바 있습니다. 이달에는 오픈 상태로 바뀌면서 결국 1년 3개월 만에 적체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한 달 2주 진전한 2018년 7월 15일로 소폭 개선됐고 그 외 취업이민 모든 순위는 오픈 상태입니다. 한편 가족이민 접수 발급 일자도 평균 한 달씩 진전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전달에 비해 2달가량 앞서 가장 많이 진전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전달과 동일하게 오픈됐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9년 10월 1일로 한 달, 그 외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와 시민권자 기혼자녀, 시민권자 형제자매 우선 일자 역시 평균 한 달가량 진전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입국자 수가 6년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10명 중 9명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18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254만 1,8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251만 988명보다 1.2% 증가한 규모로 2013년 이래 6년째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입국자 가운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한국인 방문자는 모두 229만 705명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 말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까지 연 80만 명 수준을 보이던 한국인 입국자 수는 2010년 133만 2,387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한 후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며 최대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한국인은 6만 8,110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고 취업 비자 입국자는 6.1%, 학생 비자를 통한 방문객도 1.4%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가 10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출신은 5만 2천 명으로 인종별 3위를 차지했지만 작년보다는 4%가량 감소한 규모로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연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8-19학년도에 미국 학사 및 석사 과정에 등록해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수는 총 109만 5,2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규모는 미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규모의 5.5%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 중 가장 많았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학사 과정이 43만 1,930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39.4%를 차지했고 석사 과정의 34.5%, 비학위 과정 5.7% 순이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출신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33.7%인 36만 9,548명으로 10년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인도 출신으로 전년도보다 2.9% 늘어난 20만 2,0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유학생 규모는 5만 2,250명으로 국가별 전체 유학생 순위는 3위를 차지했지만 작년보다 4.2% 감소한 규모로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유학생들의 거주지 분포도는 캘리포니아주가 16만 1,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뉴욕 12만 4,277명, 텍사스 8만 1,893명, 매사추세츠 7만 1,09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날로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들의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수신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한국 전화번호를 이용해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과 신용카드 매매와 관련해 금융법을 위반했다고 협박한 후 공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의 수법은 우선 전화를 걸어 카카오톡 등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서울지방, 중앙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전송해서 수신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공문서는 사건 번호와 안건 담당, 접수일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담당 검사 등의 이름이 적혀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정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건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본인 명의로 된 한국과 해외의 토지 및 예금 등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금지 처분도 내려줄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측은 한국의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재외공간이나 인터폴 등 공식 기관을 통해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계 국무부 부차관보 미나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임밖에 없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학력 위조와 거짓 이력 그리고 타임지 표지 논란에는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8일 폴리티코는 미나장 국무부 부차관보가 현재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지는 사임밖에 없다며 사직서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미나장은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냈고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국제개발처 부처장으로 지명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미나장 지명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NBC는 지난 13일 미나장 부차관보가 학력을 위조해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UN 및 비정부 기구에서 활동한 것처럼 이력을 꾸며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또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가짜 타임지 표지를 홍보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나장은 자신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가짜 타임지 표지 논란에도 자신의 아티스트 지인과 온라인 팬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비공개로 병원 검진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일반적인 검진이었다며 대통령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인 숀 콘리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간의 추측처럼 가슴 통증이 있지 않았고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나 검사를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콘리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검진에 대해 일상적이고 계획됐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건강검진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9개월 만인 지난 16일 메릴랜드주 월터 리드 국립군의료센터에서 비공개 검진을 받아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예정에 없던 검사를 한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 측은 심장 또는 신경계통의 전문적인 검사는 하지 않았다며 다만 대통령 일정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검진 사실을 비공개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과거 시장 재직 당시 강화했던 불심 검문 정책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은 17일 브루클린 소재 대형 흑인 교회인 크리스천 문화센터에서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대한 과잉 검문과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불심 검문 강화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불심 검문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중대한 잘못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합류를 선언한 후 블룸버그 전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시장 시절 경찰의 불심 검문 정책을 대폭 강화했고 최근까지도 이를 강력하게 지지했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심 검문 정책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블룸버그 전 시장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는 60만 건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운전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뉴저지주 하원이 운전면허 정지 남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짐 케네디 주 하원 의원은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함부로 운전면허 정지를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며 운전면허 정지 남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 하원 의원 등이 작성한 새 법안은 지난주 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하고 하원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법안이 발효되면 11가지 경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 사기나 가짜 신분증, 매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 마약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남부 프레즈노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17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5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앞 도로가 경찰차와 구급차로 가득 찼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황급히 희생자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 프레즈노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아시아계 남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Thank God that no kids were hurt because there are several kids and females that were in attendance at this party. So right now, all 10 of the victims, deceased or not, were all Asian males between that 25, 35 range.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집에서 풋볼 경기를 관람하던 중 개안들이 뒷마당으로 침입해 이들을 향해 갑자기 총을 난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용의자들이 희생자들과 아는 사이였다는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 중인 용의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It appears that this incident was a targeted act of violence against this residence. And we do have information that possibly some people at this party were involved in a disturbance earlier this week. 올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특히 경찰은 최근 프레즈노에서 아시안 갱단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갱 전단팀을 따로 구성해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상금을 내걸고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웃들을 상대로 CCTV 영상이나 사건 목격자를 찾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프레즈노의 다른 지역 주택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이 숨지고 지난 주말 샌디에고의 한 아파트에서는 일가족 5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지난 15일 LA 다운타운에서 택시 운전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7일 검거됐습니다. LAPD는 어제 오후 1시쯤 이틀 전 다운타운의 한 버거킹 주차장에서 택시 운전자를 칼로 찌른 뒤 달아난 다니엘 빅터 토레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토레스는 다운타운에서 택시를 이용했고 도착지인 버거킹 주차장에서 택시 운전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치려고 했지만 차키를 발견하지 못해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진 택시 운전자는 벌뱅크에 거주하는 68세 오가네스 파바지안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한편 토레스는
보석금 2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내일 인정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스티븐 스위니 뉴저지주 상원의장 등이 18일 내년 11월 본선거에서 21세 이상의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안이 주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21세 이상의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하고 마리화나의 판매세를 부과하기 위한 주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이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주민투표안은 주지사의 서명 절차가 필요 없으며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됩니다. 뉴저지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 위협 전화가 걸려와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께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 폭발물이 있다는 위협 전화가 걸려왔다며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의 파라무스와 해켄색, 리너스트 등 3개 캠퍼스를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학생과 교직원들이 긴급 대피했고 폭발물 전담팀 등이 캠퍼스 내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임금 격차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 시의원실 직원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나섰습니다.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은 18일부터 60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설립 서명을 받는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연말까지 전체 직원의 과반인 306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뒤 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공식 신청하고 시의원실 직원들을 대변해 연봉 협상과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올해 JFK 공항에 문을 연 TWA 호텔이 오는 30일부터 아이스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런웨이 링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까지 주 7일간 운영되는 런웨이 링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금요일은 오후 4시부터 10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 $15, 12세 미만 어린이는 $10이며 스케이트 대여도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